돈 100만 원으로 창업을 한다고요? 100만 원도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오. 최근에 만든 이제 그 수입차 부품 해외 네. 직구 구매 대행 서비스가 네. 만들 때 든 돈이 네. 2만 원. 2만 원이요? 네. 오늘은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의 저자님이신 비더시드 이정엽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가 이정엽입니다. 지금까지 총 16번의 창업을 했고 16번.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만드는 회사인 컴퍼니 빌더 비더시드의 대표이자 네. 세종대학교 융합창업전공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을 많이 했다 하면 저는 한 6, 7번 정도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16번. 네, 16번 맞습니다. 지금까지. 16번이면 정말 많은데 어떤 네. 사업들 하셨어요? 첫 번째 시작은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었었고 뭐 네. 여성 화장품도 했고 창업 기업들을 보육하는 엑셀러레이터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네. 뭐 숙취 해소제도 만들어보고 숙취해소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산삼도 직접 재배하고 네. 유통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커머스도 하고 네. 수입차 부품 해외 직구 구매 대행도 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클래식 문화예술 공연 기획사도 한번 해보고 있고 야, 근데 뭔가 이 흐름이 없고 그렇죠. 그냥 다 하시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좀 원래 사람들이 한 네. 분야에서 이렇게 좀 네. 파생적으로 가지치시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저는 하다 보니까 정말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다. 좀 약간 신기한데 네네. 어떤 그 창업 히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이 뭐라고 하셨죠? 제일 처음이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뭔가 그 창업하면 딱 뭔가 떠오르는 약간 그런. 그때 당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16년에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막 그 모바일 비즈니스가 네. 한국에 자리 잡으면서 되게 성장을 하던 네. 그런 시기였거든요. 막 배달의 민족이 1조 가치도 올라가고 네. 쿠팡도 커지고 뭐 네. 인스타그램은 뭐 한없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좀 사람들이 창업이다 하면은 무언가 모바일과 연결될 그렇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던 네. 때라 저도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가 네. 정말 보란 듯이 아, 안 됐죠. 안 좋았구나. 그것도 2번 연속.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앱이었는데 네. 첫 번째는 런칭을 하고 망했고 네. 두 번째는 런칭도 못 하고 망했습니다.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 그 뒤로 이제 계속 하시면서. 네, 아,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공하셨던 거는. 처음으로 성공했었던 네. 게 사실 창업이라기보다는 동호회의 성격이 강한데 네. 그 첫 번째 1연타, 2연타 앱으로 이제 KO를 당하고 네, 나니까 네.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멘탈이 강한 네. 사람이라도 2번 연속 실패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나 싶어서 네. 돈을 버는 거를 아예 배제하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 홍보실에 근무하던 때인데 제가 기자들이랑 친하고 언론 홍보는 이제 그래도 제 업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스타트업들한테 기사도 내주고 보도자료 내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재능기부 팀을 만들었어요. 네. 애초에 돈을 벌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창업 시인에는 남아있고는 싶은데 네. 돈 벌려고 2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네. 조금 돈을 안 벌고라도 남아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잘 됐구나. 네. 네. 그거를 이제 유료화하면서 엑셀러레이터라는 아. 창업 기업을 보육하는 회사로 네. 발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동력을 찾아서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됐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까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2번의 실패를 어쨌든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직장인 분들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요즘 좀 경기가 또 좀 침체를 또 이제 겪는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도 시기죠.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시절에도 또 이렇게 그 창업을 하는 게 네. 맞는 건지 네. 또 창업을 또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 스스로도 네. 제가 지금까지 16번의 창업을 하는 도중에 12번은 네. 현대자동차 재직 당시에 아. 했었던 창업이에요. 네. 이제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이미 직장에 계시다.
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 창업을 하겠다고 절대 이렇게 네. 보기 좋게 왜 네. 직장인들 가슴속에 항상 불타오르는 그렇죠. 사표를 품고 출근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보란 듯이 던지고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직장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창업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나의 회사에서의 벌이보다 회사 네. 밖에서의 벌이가 더 좋을 때 네. 트랜스퍼하는 개념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아이템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르고 특색 있게 뭐 그때그때 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찾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가장 그 어려워하는 게 뭘 창업할지가 제일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맞은 네. 게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템을 고민을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완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짝 죄송하긴 한데 네. 뭘 선택하시든 네. 망할 거예요. 아. 어차피 망한다. 어차피 망하기 때문에 그럼 왜 창업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창업이 취업의 대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 네. 왜냐하면은 뭐 취업이 제가 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네. 밥을 얻어 먹었다면 네. 창업은 그냥 제 밥을 제가 차려서 제가 차려 먹는다.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취업과 창업이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취업을 할 때도 첫 번째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서를 내고 떨어졌다고 취업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보통 다들 막 수십 개씩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창업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가 창업을 시도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건 첫 번째 면접에서 붙는 거랑 네. 제가 봤을 때 더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 방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시도나 아니면 그 접근법 자체가 네. 잘못된 가정이다. 라고 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할 때 두려운 게 창업하면서 뭐 들어가는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들어가는 어떤 그 리스크들이 너무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네. 그 한 번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애초에 해소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작은 리스크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인데 좀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네. 하시는 게 창업을 하려면은 좀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유치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교적. 음. 근데 요새는 이제 뭐 툴이나 네. 아니면 뭐 이제 AI 툴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네. 아니면 플랫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큰 자본을 들여서 창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실제로 뭐 굳이 그런 막 플랫폼에서의 창업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뭘로 표현함에 있어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않는데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하는 수치보다 아직도 높게 계세요.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은 네. 있어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창업을 여태까지 16번을 하면서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한 수천 날렸어요. 네. 뭣도 모르고 시작했기 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창업을 하는데 망하면은 멘탈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러겠죠. 통장에서 오는 파이낸셜 스트레스까지 있잖아요. 네. 이거라도 막자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와 하루 비싼 거 먹고 뭐 위스키를 한 병 마신다라고 했을 때 뭐 돈 100만 원 정도를 네. 뭐 써볼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정말 친한 친구의 네. 생일이다, 결혼을 한다. 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술값으로 날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니 그럼 100만 원 이하의 아이템만 해보자. 돈 100만 원으로 창업을 한다고요? 100만 원도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만든 이제 그 수입차 부품 해외 네. 직구 구매 대행 서비스가 네. 지금은 이제 뭐 덴소나 모비스랑 미팅도 하고 그런 B2B 납품도 하는 회사가 됐는데 네. 만들 때 든 돈이 네. 2만 원. 2만 원이요? 네. 오. 도메인값. 딱 2만 원. 2만 원. 네, 2만 원으로 야. 만들었고 아직까지 그 외에 한 번 더 투자를 한 게 그 이제 전단지. 네. 네, 제가 전단지 요새도 이제 퇴근할 때 주차장에 옆에 수입차 보이면 꽂고 다니는데 네. 그 전단지 만드는 돈 몇만 원. 네, 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어떤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이제 뭐.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툴이 많아요. 쓸 수 있는 툴이. 하긴 요즘에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 많아졌죠. 보면서 뚝딱뚝딱 따라하다 보면 네. 웬만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군요. 어찌 네네. 보면 돈을 많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수천만 원 막 수억 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 아이템을 잘 골라가지고 수천만 원을 발라야지만 성공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러면 뭐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었을 때 뭘 봤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또는 집단을 뽑으라 그러면 대기업이잖아요. 뭐 그렇죠. 삼성, 현대, 네. LG 이렇게 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신사업 망하거든요. 뭐 그렇죠. 삼성도 방산을 망하죠. 넘겼고 망하죠. 뭐 현대도 전자를 넘겼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도 신사업을 망하는데 내가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은 이거 자칫 너무 조금 과한 욕심이 될 수도 있겠다.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데미지를 줄여 놓고 아예 시작을 하면 망해도 그냥 좋은 시도였다가 되는데 거기 수천만 원이 들어가면 네. 이제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특히나 이런 시기에 네, 타격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드는 생각이 하다 보면 또 이제 동업에 네. 아니면 어떤 뭐 직원들 좀 뽑고 하면은 또 장점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맞습니다. 어떤 팀 빌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 뭐 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서부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창업할 때 아이템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창업할 때 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네, 친구랑 가족이에요. 근데 이 친구 사이에는 네. 위아래가 형성이 안 돼요. 어. 그래서 반대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은 네. 이제 대표이사의 특히나 작은 사업체는 대표이사의 결단력과 그거를 밀어주는 팔로워들의 네. 이 팀워크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친구끼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싸우게 돼서 음.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네. 사업 그냥 혼자 하시고 네. 아니면 다른 팀 친구를 제외한 팀을 만들어서 하시고 잘 되면 당신이 쏘시고 안 되면 친구한테 가서 얻어 먹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친구랑은 조금 좀 거리가 네, 괜히 왜냐면은 그럼요. 사실 사업은 언제든 해볼 수 있지만 네. 평생 사귀어온 정말 베스트 프렌드는 다시는 못 만들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괜히 친구를 네. 잃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렇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의 사업은 네. 세대 차이가 30년 정도 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안 좋고. 회사 들어갔을 때 내 바로 위에 사수가 네. 막 이사인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네. 않고 형제 간에도 아까 네. 친구와 마찬가지로 별로죠. 네, 왜냐면 형제 간에 위아래가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데 가족 중에 유일한 예외로 네. 저는 부부 창업은 추천을 합니다. 부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부부간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밖에서 네, 써야 네, 되다 네. 보니까 근데 그 밖에서 쓰는 시간을 같이 하면 같이 하면. 이 가정의 평화와 음. 이제 사업에 몰두하는 게 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게 네. 되니까 그 부분은 그 저는 부분은 좋겠네요.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팀을 짤 때 뭔가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을 가지고 짜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어떤 뭐 파트를 좀 나눠서 짜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재무, 뭐 어떤 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네네.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회사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재무도 있고 네. 디자인도 있고 인사, 법무 뭐 많잖아요. 그런 일을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서 어떤 뭐 재무 전문가를 모시는 거는 좀 네. 창업하고 나서 돈 좀 벌었을 때 얘기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이든 조금 빠르게 배우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빠리빠리 센스 있는 사람들. 아 맞습니다. 그 아. 정말 딱 맞는 표현인데 이제 그런 느낌의 왜 남자들 군대 갔을 때 후임 중에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의 일 잘하는 정말 애들. 일 잘하는 네. 그 일 잘하는 친구를 영입을 하는 게 좋아서 네. 가장 좋은 거는 팀을 구할 때 저는 동료들 중에서 보라 그래요.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업무 스타일이나 문서 양식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미 통일이 그런 돼 거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동료끼리 회사에서. 한번 이제 창업을 같이 하는 것을 아. 가장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도 좀 많은데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좀 하면서 좀 나름 또 이제 리스크도 좀 줄여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좀 얻으려는 일종의 창업을 또 꿈꾸시는데 맞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프랜차이즈가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좋은 점은 네. 말씀하셨던 대로 본사에서 리스크 관리도 해주고 그렇죠. 처음에 창업할 때 도와도 주고 뭐 네. 광고 마케팅 다 해주고 콜센터부터 웬만한 걸 다 돌려주니까 네. 작은 F&B 프랜차이즈다. 네. 뭐 동네에 있는 요식업이다. 네. 배달업이다. 이러면 정말 부부 둘이서 하던가 그러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둘이서 하던가 두 명이서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은 있는데 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다른 사람이 감당을 한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음. 리스크 위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의 손에 가 있다는 게 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너무 좋아. 아. 난 위험이 없었는데 음. 그만큼 그러면 나는 저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포기한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오너 이슈가 종종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막 직원과 네, 막 그렇죠, 투닥투닥 그렇죠. 하시기도 하시고 네, 네, 네.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무너져 네. 내리는 거예요. 네. 그게 내 리스크를 그들에게 음. 맡겼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네. 또 다른 하다가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너무 높아요. 음. 프랜차이즈 일단 요새는 수천 대도 잘 없고요. 하긴 또 억 단위에서 시작을 2만 원 가지고 하시니까 2만 원 대비 너무 비싸지. 2만 원만 1,000배가 넘어가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창업 비용이 너무 그렇죠. 높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그거면 갭 투자를 하나 더 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뭐 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느 정도 또 운도 좀 따르지 않습니까? 많이 따르고 사실 대부분인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운은 노력이 뒷받침돼야지만 그 위에 운이 좀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운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운을 좀 나한테 좀 가져오려면 네.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에서 그 운을 네. 몇 개의 꼭지에 걸쳐서 네. 장황하게 풀어 써놨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로마 철학가 중에 루시우스 세네카라는 분이 이제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를 잡는 것 역시 둘 다 능력이잖아요. 나를 준비시키는 것도 능력이고 네. 기회를 잡아채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만드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하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님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네. 그 안에서 능력이란 재능에 노력이 더해졌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풀어서 길게 나열하면 재능에 노력을 더하면 능력이 되고 그 네. 능력으로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기회를 잡으면 행운이 발생한다. 음. 그럴싸한 네.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재능도 네.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음. 이걸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사실 다 운이고 생각해 보면 노력을 네. 하는 환경도 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과 기회를 낚아채는 것도 다 운이기 때문에 운 더하기 운이 행운이라는 네. 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 결국 다 운빨이냐?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네, 없으니 네. 저는 이제 스스로 뭘 증명했냐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네. 내가 할 때까지 계속 해보니까 대박은 아직 안 났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저 회사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네. 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주사위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사위가 6면체 주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굴리면 1에서 6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네. 숫자든 6분의 1의 확률이에요. 네. 그래서 66666이 계속 나오는 확률과 네. 11111이 계속 나오는 확률은 같습니다. 네. 결국 높은 숫자를 쌓고 싶은 사람은 주사위를 계속 굴리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잡고 5년, 10년 이렇게 이걸 굴려볼지 말지를 고민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안 굴리면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16번 굴렸잖아요. 1만 16번 나와도 네. 16이거든요. 네. 합산을 했을 때. 네. 그게 뭐 물론 그게 다 뭐 돈으로 온다 이건 아닌데 이제 그 경험이 되고 네. 노련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기 어린 덤덤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갬블러의 광기인데 이 역시도 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 이게 1만 계속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굴리다 그렇죠. 보면 굴리다 근데 보면 나오죠. 6이 대박이라고 쳤을 네. 때 계속 굴리면 6이 안 나와도 네. 4나 5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나 5가 나와도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네. 안 굴리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해보셔라. 근데 계속 해보시려면 돈을 많이 안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저자본으로 계속 해보시면은 결국 본인의 운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도 알 수 있다. 안 해보면 내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내가 운이 나쁜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이제 끝나버리죠. 그렇죠. 네. 운은 결국에 어떤 움직임에 붙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운조차 붙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그 운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따라온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를 쓴 이정엽 대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고민도 되고 좀 두려운데 네.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그 창업을 하셔서 이미 정글에서 좀 나름 이제 오두막도 짓고 이제 집도 짓고 이제 안전함을 이제 찾으셨기 때문에 네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책 제목에 사실 들어가 네. 있는데 이 책이 원래 제가 만들었었던 제목은 이 뒤에 있어요. 아 뒤에 게 당신의 꿈이 직장인이었습니까? 음. 가 너무 세서. 아 너무 도발하셨네.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이 책 안 집는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 아. 출판사 이제 대표님이 네.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인데 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어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50년 뒤면 평균 연령이 100세를 치는데 네. 평균은 평균이고 네. 제가 남들보다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더 잘 많이 살면 자면은 어떡해. 120살까지도 평균을 20% 정도는 상회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퇴 시점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초중반이면은 대기업을 생활을 하든 어디 있건 공무원 정도가 아닌 이상 네. 회사를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60 전에 은퇴를 하면 제 인생이 반도 안 지났는데 네. 은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인생 60년을 네. 저도 책임 못 지고 네. 뭐 국민연금도 이제 줄고 있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다니던 시점에 이제 인식을 한 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다라는 거를 내가 축복으로 쓰고 네. 이 장수를 내가 누리고 즐기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뭐 부장쯤 아니면 운 좋아서 네. 이사쯤에서 은퇴를 해도 네. 60년은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아, 저는 그리고 심지어 뭐 나름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당시 현대자동차 네. 정도면은 네. 네. 정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꼈던 게 야,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 경우의 수가 네.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왜 오목이나 장기 두면은 야, 내가 이번 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판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렇죠. 야, 내가 이 판은 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판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창업이 좋습니다. 여러분 창업하면 성공하실 수 네. 있어요라고 설득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약간 자기계발서의 많은 클리셰가 네. 흑수저였는데 너무 힘들게 살다가 네. 인생의 뭐 몇 가지 공식을 발견하고 짜잔 하고 저는 뭐 시간과 아깝다. 경제의 자유를 네. 얻게 되었습니다인데 저는 아직 그렇지도 못하고 제가 단지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뭐 대학에서 직장에서 은퇴까지 이어지는 궤도의 삶을 살다가 그 궤도 밖으로 저는 한번 나와본 거거든요. 판을 뒤집어 엎어서. 근데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살만한 것 같아요. 궤도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네. 그렇잖아요.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아, 그죠. 저도 진짜 기어서 나왔는데 막 기어서 나오긴 했는데 궤도 밖의 삶도 생각보다 괜찮으니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창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불치병에 걸리던가 아니면 사고사를 당하던가 네.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거 외에는 네. 내가 장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단명을 할 세 가지 딱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게 아니어서 정말 내가 국가에서 말하는 평균대로 100세까지 살면 창업을 안 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를 아시게 되면 제가 설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인지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네. 설득은 뭐 제가 뭐 감히 뭐라고 잘 다니는 회사 퇴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나중에라도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제 노년에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이제 미리미리 창업을 할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선택의 영역의 하나다. 아, 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감명을 받고 네. 정말 늦게나마 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아우, 네. 이 아, 책과 유튜버죠. 관련된 네.
그죠. 같은 유튜버가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책과 관련된 창업이나 do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어요. 이제 채널 이름은 시작선이라는 시작선. 네, 스타트 라인이죠. 스타트 라인. 네, 그래서 시작선에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겠습니다라는 네. 이제 취지로 만든 건데 많이들 이렇게 놀러와 주시면은 네. 나름 열심히 이렇게 혼자 앉아서 저도 이제 작은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아서 혼자 막 열심히 찍어보고 하는 네.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 네. 이제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도 좋고 혹은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제 채널 영상 아래 제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창업이나 도전에 관한 고민이 있으실 때 네. 편하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장이 조금 늦더라도 네. 무조건 답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많은 이렇게 소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창업을 또 16번이나 해보셨기 때문에 또 이제 창업에 대한 고민이나 직장 생활에서 또 막 퇴사를 고민하거나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시작선에 가셔가지고 질문이나 또 댓글, 메일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이정엽 대표님이 또 이게 천천히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시작선 가서 또 한번 많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더시드의 이정엽 대표님을 모시고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총 16번의 창업을 하면서 알게 된 창업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